2025년 8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국가 최고 전략 회의장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정치, 국방, 경제, 외교 등 모든 의제가 논의되던 그 자리에서 뜻밖의 이름 하나가 회의장을 가로질렀기 때문입니다. 장군들의 군복, 당뇨들의 굳은 표정, 기자들의 펜끝이 긴장으로 떨리던 그 순간 국방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스포츠 선수 스롱피압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기 기록이나 우승 소식이 아닌 국가 전략이 논의되는 자리에 한 스포츠인의 이름이 거론된 순간 모든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왜 그녀의 이름이 이 자리에서 등장한 것일까요? 스롱피아비는 최근 LPBA 무대에서 9번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것도 시즌 2 연속 재패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과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집중력, 끈질긴 정신력, 그리고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샷은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고 그녀를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회의장에서 그녀가 언급된 이유는 단지 화려한 성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경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상금 일부를 기부했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의약품과 체육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스포츠가 단순히 개인의 성취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상징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녀를 가리켜 스롱피아비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장의 승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 국민을 향한 헌신으로도 존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내는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찼고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녀는 완벽한 국민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모든 흐름을 바꿔놓을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정리되고 그녀가 무대 위로 초대되자 조용히 마이크를 잡은 스롱피아비는 단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제게 기회를 준 제2의 고향, 한국 덕분입니다. 순간 박수는 멈췄고 카메라 플래시는 사라졌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대통령조차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국가의 심장부에서 자국의 대통령 앞에서 다른 나라를 언급하는 것은 감히 해서는 안 될 발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단호함이 있었고 변명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준비된 정치적 발언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마치 회의장을 찢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며 현실을 확인하려 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저런 말을 해도 되는 자리였을까? 라는 질문이 공기를 가르며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디서 출발했고 누구에게 기회를 받았는지를 기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한 문장은 국가와 국가 사이, 정체성과 충돌 사이에 선 한 사람의 진심이었고 그것이 회의장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시작이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까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LPBA 무대에서 9번째 우승을 거머쥐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웠습니다. 당구대조차 구경하기 힘든 현실에서 그녀는 오직 자신이 가진 집중력과 집념으로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으로 건너온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설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십 시간씩 큐를 잡고 연습했고 누구보다 성실히 훈련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경기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절박함으로 스스로를 갈아 넣으며 성장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곧 놀라운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승이 단순한 기적이었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우승은 재능이 아닌 실력의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LPBA 무대에서 누구도 넘보기 힘든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속 시즌 챔피언, 그리고 통산 9번째 정상.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남자 선수조차 이루기 힘든 위협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선수의 한계를 넘어섰고 세계 당국의 전체가 그녀의 이름 앞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위대함은 기록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강렬한 집중력과 동시에 경기 밖에서 보여준 겸손한 태도로 더욱 빛났습니다.
경기를 마친 뒤 상대를 향한 존중의 인사, 패자에 대한 따뜻한 격려, 그리고 팬들을 향한 미소는 그녀가 단순한 챔피언이 아닌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특히 국경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해 자신의 상금을 아낌없이 내놓은 행동은 그녀를 국민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체육 장비와 의약품을 보내며 삶의 기회를 나눴습니다. 그녀에게 우승 상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눔의 수단이었고 다시금 자신의 고향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히 선수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기록의 주인공이자 희망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스롱피아비는 스포츠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경기장 전광판에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력회의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의 영광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으로 확장되었고 대통령조차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대의 롤모델로 칭송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빛나던 그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녀는 그 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언젠가 세상 앞에 드러날 것임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회의장에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리는 찬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녀를 국가의 얼굴이라고 불렀고 장관들은 그녀를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라 칭송했습니다. 기자들의 펜끝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회의장의 공기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마치 대본에 없던 장면처럼 그녀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모두가 다음에 나올 말이 단순한 감사 인사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은 모든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제게 기회를 준 제2의 고향, 한국 덕분입니다. 그 짧은 말이 끝나자 회의장 전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 전까지 가득하던 박수 소리는 단칼에 잘려나갔고 웃음 짓던 얼굴들은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통령조차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국가의 심장부에서 최고 권력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른 나라를 언급한다는 건 쉽게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변명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이상한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펜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고 장군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라는 질문이 공기를 타고 회의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한쪽에서는 긴장된 기침소리가 흘러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스롱피아비의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를 배제한 것도 누구를 모욕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출발점을 기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한국은 단순한 훈련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고향이었고 그녀의 삶을 바꾼 기회의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것이 오해를 살지라도 그녀는 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정적은 길었고 무겁게 흘렀습니다. 대통령은 표정을 굳힌 채 그녀를 바라보았고 장내 인사들은 여전히 반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한쪽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조금씩 다른 이들의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열광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와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정치적으로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진심을 꺼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롱피아비는 더 이상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과 감사를 동시에 꺼내놓음으로써 국가전략회의의 공기를 바꿔버린 단 한 사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녀의 진심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들이 회의장을 메우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스롱 피아비의 발언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선언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불씨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한국 덕분입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감사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에게는 복잡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국기와 국토, 자존심이 걸린 회의장에서 다른 나라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러나 그녀의 진심을 곱씹어 본다면 그것은 배신이 아니라 포용이었고 충돌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두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태생은 캄보디아였지만 그녀의 꿈과 기회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훈련, 성장, 세계 무대에서의 도약, 그리고 오늘의 영광까지 모든 길목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분쟁의 상처를 아는 이재민들에게 상금을 나누어 주었고 어린 시절 자신과 같은 환경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캄보디아의 딸로서의 책임감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을 세상에 세운 한국의 제자로서 감사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중 정체성.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계에 서 있습니다. 이민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 해외에서 자란 세대들. 그들은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넌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넌 누구의 편이냐? 그러나 그 질문은 본질적으로 틀렸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한 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두 편 모두를 존중하는 용기입니다. 스롱 피아비는 바로 그 용기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중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두 세계를 품는 포용을 보여준 것입니다. 정치인들에게는 그녀의 발언이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중시하는 자리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은 위험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말은 다른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을 칭송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와 한국이 동시에 그녀의 삶을 지탱한 두 축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연결고리를 하나의 인간적 경험으로 보여준 것. 그것이야말로 스포츠가 가진 외교적 힘의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향은 태어난 곳뿐일까? 아니면 나를 사람답게 키워준 곳도 고향일까? 스롱 피아비는 바로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국기 하나만 들고 뛰었지만 가슴 속에는 두 나라가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충돌이 아니라 공존, 배타가 아니라 포용. 그녀의 발언은 불편함 속에서도 시대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고마운 것들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가? 회의장을 가득 메운 정적은 단순한 놀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선 인간적 고백이었고 그 진심은 오히려 정치보다 먼저 도착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져 있던 순간에도 누군가의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고 그것은 곧 회의장 전체에 번져갔습니다. 그 박수는 동의의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심에 대한 경외의 박수였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그 순간 국가의 자존심을 흔든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진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논란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불편함 속에서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이란 단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롱 피아비의 발언이 회의장을 울린 직후 공기는 긴장으로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잠시 굳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도 곧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이 한마디는 곧 회의장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침묵과 불안이 감돌던 분위기는 조금씩 이해와 존중의 기류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실수가 아니라 용기 있는 고백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캄보디아 영웅이 한국을 언급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반면 다른 매체는 그녀의 발언 속에서 다문화와 포용의 메시지를 읽어냈습니다. 진심은 정치보다 오래 남는다라는 문장이 기사 제목으로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여론은 둘로 갈라졌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한마디는 무시할 수 없는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더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국가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은 그녀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과 기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한 노력을 떠올리며 그녀를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 세계에 캄보디아를 알린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강하게 공감했습니다. 국적이나 출신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며 그 진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그들에게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녀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해석했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이 그녀의 진심이 전해졌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반대로 일부 외신은 국가전략회의장에서 다른 나라를 언급한 것은 위험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스롱피압이라는 이름을 다시금 조명했고 그녀의 발언을 단순한 스포츠 이슈가 아닌 국제적 담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녀의 이름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국민 영웅의 발언, 칭찬인가 실수인가? 라는 주제가 연일 다뤄졌고 사회학자와 정치인들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여론은 점차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용기였다는 평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발언은 계산이나 전략이 아니라 오직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며칠 뒤 공식 연설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언급했습니다. 스롱피아비는 국가의 이름을 빛낸 선수이자 인간으로서의 진실을 보여준 인물이다. 이 발언은 그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한마디는 국가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시대를 향한 메시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다시금 그녀를 영웅으로 받아들였고 언론 역시 그녀의 진심은 결국 승리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발언은 단순히 한 회의장을 멈추게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담론을 확장시키며 우리가 진심과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심이란 언제나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오래 남는다는 사실, 그리고 영웅이란 단지 승리를 쌓아 올린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심을 꺼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많은 이들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스롱피아비의 발언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9번의 우승을 통해 누구도 넘보지 못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우승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것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이 한 문장은 그녀의 다음 목표를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신처럼 빛을 보지 못하던 아이들이 세상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의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체육 장비와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스포츠 외교였습니다. 당구는 언어가 필요 없는 스포츠입니다. 큐와 공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그 순간 국경과 언어는 무의미해집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나아가 더 많은 나라들을 연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경쟁이 아니라 연결이고 갈등을 넘어 화합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당구를 넘어 인류를 잇는 다리로 서고 싶어 했습니다. 기록은 언젠가 깨집니다. 오늘의 챔피언도 내일의 도전자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에 남긴 감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롱 피아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더 값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진짜 꿈입니다. 스롱 피아비의 이야기는 단지 한 스포츠 스타의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심이 어떻게 세상을 흔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감사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지 그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캄보디아와 한국, 두 나라 사이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녀는 결국 경계의 사람이 아니라 연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충돌이 아니라 포용이었고 불편함이 아니라 성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조차 결국 그녀를 인정했고 국민들도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진심은 정치보다 오래 남고 계산보다 깊이 울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러나 스롱 피아비의 이야기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두 세계를 동시에 품고 감사할 줄 알고 진심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꿈을 이룬 그 다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스롱 피아비는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녀의 다음 여정은 승리가 아니라 나눔, 기록이 아니라 감동, 정치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여전히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어디까지입니까?